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윤수호. 1년 전 나는 어떤 사정으로 인해 아내와 아들을 버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대학을 졸업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취업과 결혼을 했다. 아들도 태어났고 고향 친구의 가족과도 친하게 지냈다. 평범하지만 평온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가 신규 사업소를 설립하게 되면서 전근이 결정됐다. 원래는 가족과 함께 가고 싶었다. 하지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막 학교에 적응한 아이에게 차마 전학을 강요할 순 없었다. 그래서 결국 나 혼자 갔다. 신규 사업소에서의 업무는 너무 바빴고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못 들어가는 날들이 이어졌다. 매일 일에 쫓기면서도 아버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냈다. 조금만 있으면 이쪽 일도 안정될 테니까 그때까지만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으렴. 네, 알았어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야, 수호야, 오랜만이네. 여전히 연락이 없는 걸 보니 아직 그쪽 일로 많이 바쁘구나 라며 고향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맞아, 벌써 반년째 못 가고 있어. 근데 슬슬 이쪽 일도 안정돼 가고 있어. 이번엔 쌓여있던 휴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또 연락할 테니까 같이 한잔하자. 그렇구나.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사실은 저번 주 토요일에 가족이랑 쇼핑몰에 놀러 갔었거든. 근데 거기서 재수 씨랑 윤우가 모르는 남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걸 봤어. 아무리 봐도 그 남자가 너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확인차 전화해본 거야. 반년간 못 왔다니 역시 그 남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맞나 봐. 말도 안 돼. 친구에게 그 말을 들었을 땐 도저히 믿어지질 않았다. 하지만 친구와 전화를 끊자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아들과 전화하던 중 아들이 아내를 엄마라고 불렀는데 그게 좀 의아했었다. 내가 여기로 오기 전엔 계속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근데 갑자기 엄마라고 부르다니 그건 좀 이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집에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흥신소에 뒷조사를 의뢰했다. 역시나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동시에 남자의 정체도 알아냈다. 남자의 이름은 김풍. 나처럼 우리 고향에 홀로 전근 온 남자로 아내가 알바하던 곳의 손님이었다. 아내는 아들에게 그 남자를 아빠라고 부르게 했다. 또한 그 남자는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할 정도로 함께 지내고 있었다. 나는 배신당한 줄도 모르고 가능한 한 집에 보낼 돈을 남기기 위해 밥도 직접 만들어 먹었고 나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을 가족 생각에 놀러 가본 적도 없었다. 그저 바보처럼 일만 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 후 나는 바로 휴가를 얻을 수 있었다. 아들의 생일날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들고 아무 연락 없이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와 아들 그리고 불륜남이 생일상을 차려놓고 파티를 하고 있었다. 내가 문을 열자 세 사람 모두 깜놀한 표정을 지었는데 지금도 그 표정이 눈에 선하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집안과 아내와 결혼하고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밥상이 식탁 위에 차려져 있었다. 그 밥상은 매일 내 집에서 부부놀이를 해온 결과겠지. 게다가 거기엔 세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그린 아들의 그림도 있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는 글귀도 쓰여 있었다. 이미 아들의 마음속 내 자리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뭔가를 말하려던 아내에게 쏘아붙이듯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쇼핑몰에서도 셋이 손잡고 다녔다며. 나는 아내와 불륜남에게 따졌다. 그러자 그니까 아니라고. 윤우가 외롭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빠 역할을 대신해준 것뿐이야. 바람을 피우진 않았어. 아내와 불륜남은 온갖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불륜남은 저한테는 아이가 없거든요. 대신에 아드님을 제 아이처럼 예뻐한 건데 그게 좀 과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며 미안한 얼굴로 말했다. 아, 아이가 없으세요? 그럼 그쪽 아내분께서 키우고 계신 3명의 아이들은 대체 누구애죠? 라고 하자 아니 그걸 어떻게 라고 하며 얼굴이 새파래졌다. 불륜남은 자신이 불임증 때문에 이혼당한 돌싱이라고 소개한 듯 했다. 천혜고아로 자라서 그런지 애들만 보면 너무 예쁘더라고. 나라면 아내와 아들을 외롭게 두진 않았을 거야.
라고 하며 아내를 꼬셨다고 한다. 불륜남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인지 아내도 당황해했다. 그 후 내가 위자료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불륜남과 아내는 엉엉 울며 무릎을 꿇었다. 당신이 집에 안 와서 너무 외로웠어. 서로 외롭던 차에 만난 건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둘은 싹싹 빌며 계속 같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아들이 내 앞을 막아섰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다. 아빠는 장난감도 사주고 놀이동산도 데리고 가줘요. 밤에도 내가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줘요. 아빠랑 엄마를 괴롭히는 아버지가 싫어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게 나아요. 아들은 아빠만 있으면 된다고, 아버지는 필요 없다고 소리쳤다.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그 이후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불륜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냈다. 내가 아내에게 재산 분할과 양육비를 안 해주는 대신 위자료는 안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다. 또한 2번 다신 내 앞에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혼 과정 중 아내는 아들을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다. 아들은 아빠를 쫓아낸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그런 아빠를 괴롭힌 나는 나쁜 놈이라고 했다. 아내도 아들을 계속 타일러 봤지만 소용은 없었다고 한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차마 데려올 수 없었다고 했다. 아내와는 10년 이상 사귄 사이였고 아들과도 6년간 함께 살았었다. 아내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아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했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그 남자가 모든 걸 뺏어간 것이다. 나는 이혼 후에도 여전히 신규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아들이 했던 아버지는 필요 없다는 말은 1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 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생애 가장 즐거운 날이었을 텐데 그날을 내가 다 망친 것 같았다. 아들은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겠지. 울고불고 할 정도로. 그때 아들의 얼굴이 지금도 또렷이 기억난다. 왜 하필 윤우 생일날 돌아온 거야? 아내는 내게 그렇게 말했지만 아빠가 아들 생일날 선물 사서 집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아내에게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연락하자 올 거면 와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 당신 몸도 힘든데 라고 했었다. 만약 집에 갔는데 불륜남이 있으면 그날은 그냥 돌려보내고 다음날 이야기할 생각으로 집에 갔었다. 근데 오전 중에 가겠다고 했던 걸 그만 늦고 말았다. 아내는 내가 안 온다고 생각했는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불륜남을 집에 들였다. 불륜남은 내게 위자료 청구를 당했고 아내는 불륜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청구를 당했다. 그리고 불륜남은 본인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다. 돈으로 본인의 가정을 지킨 것이다. 처음엔 아내도 내 이혼 제안을 받아들였다. 불륜남과 재혼해서 그 집에 셋이 함께 살 생각인 듯했다. 근데 그 계획이 틀어지자 갑자기 이혼을 반대하고 나섰다. 다시 합칠 수 없다는 걸 잘 알면서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했다. 하지만 아들이 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아내가 이제 윤우는 아빠가 없는 거네. 불쌍해서 어떡해? 그러길래 네가 그런 거잖아 라고 해줬더니 조용해졌다. 얼마간은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나 자신을 탓했었다. 하지만 지금 내 여자친구가 오히려 가족에게 버림받은 건 나라고 말해줬다. 여자친구는 신규 사무소에 입사한 직장 동료다. 내 아들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그녀는 내 이혼 사건에 대해 전부 알고 있으며 이혼 후 힘들어하던 나를 위로해줬다. 내 마음이 모두 정리되면 그녀의 마음에 보답하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